자, 오늘은 재고 관리 시스템을 AI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게 되면요, 이렇게 입고 등록, 출고 처리, 조회 편집 종료 이렇게 나오고요. 입고 등록을 클릭하게 되면 품명을 쓸 수 있습니다. 품명을 여기다가 가위라고 쓰고요. 품번은 M001로 하겠습니다. 001 쓰시고 수량은 100개를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수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입고가 1개,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처는 다이소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수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출고 처리인데요. 출고 처리에 가서 보면 연필만 들어가 있네요. 자, 출고 처리 가겠습니다. 조회 일자는 오늘 날짜를 쓰셔도 되고요. 또 거래처명을 쓰셔도 됩니다. 자, 거래처명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이소라고 쓰고요. 조건은 and와 or가 있는데 and는 조회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를 만족하면서 분명히 만족하는 것을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출고 처리는 조회 일자 2026-02-15 그래서 2월 15일 날 시작해서 종료는 2월 15일 그러니까 2월 15일 날 입고되는 것을 조회하는 겁니다. 자, and가 있고 or가 있는데 품명도 동일한 경우 자, 연필로 이렇게 자, 연필 이렇게 쓰고 and 하게 되면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하면 연필이 나오죠. 2월 15일 날 입고된 연필이 나오고요. 연필을 만약에 삭제를 하고요. 그냥 오화만 하게 되고 검색하게 되면 이날 입고된 가위부터 연필 그리고 마지막 가위 2개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출고 수량은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뭐든 관계없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고 거래처는 동초등학교라고 하고요. 출고 수량은 100개가 들어왔는데 50개를 출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고 누르겠습니다. 출고 처리하니까 출고 수량은 50개고 남은 재고 53개가 남았다고 그러네요. 자, 닫고 여기에 가보겠습니다. 출고 가면 50개가 출고가 되었죠, 가위가. 그러면 현재고는 얼마인가? 현재고는 조회하겠습니다. 여기서 품명은 가위 하겠습니다. 자, 입고 먼저 볼게요. 입고는 이렇게 입고가 됐고요. 출고는 이렇게 출고가 되었습니다. 닫기 하고요. 여기에 현재 거기 가면은 가위 있죠? 가위가 53개네요. 53개. 자, 입고에 가면은 가위가 총 몇 개냐면은 합산하면 103개가 나오고요. 출고가 50개입니다. 103 빼기 53 하게 되면 이렇게 53개가 남죠. 역시 편집 가서 연필을 쓰고 검색하고요. 연필 부분이 입고네요. 출고 쪽으로 가겠습니다. 출고 쪽으로 가서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삭제하고 싶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 확인하고 닫기 하면은 자, 출고에 가보면 조금 전에 작성했던 연필이 삭제됐죠. 이렇게 관리하는 재고 관리 시스템을 AI에게 코딩을 해달라고 해서 그 코딩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자동화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이 엑셀 VBA, 매크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를 효율화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AI를 통해서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가 많이 생기는데 바이브 코딩이 AI를 통해서 코딩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AI를 활용한 코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순서로는 목적 등 OWH, 우리 보통 말하는 OWH는 언제 어디서 누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겁니다. 그 OWH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산출물을 확인합니다. 산출물이 하면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왔던 코딩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적용해보니 이상하더라 그러면 디버깅을 합니다. 자, 디버깅을 하고 최종적으로 수정된 걸 가지고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이 바이브 코딩의 순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또 다른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엑셀 VBA를 처음 하시는 분 중에서도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할 AI는 클로드 코드입니다. 클로드 코드는 우리 코딩할 때 되게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꼭 이 부분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
클로드 코드를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때면 앞전 같은 경우에는 퍼플릭시티나 또는 오픈 AI의 챗GPT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클로드 코드를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도 있고요. 해보시면 아마 매력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간단한 용어입니다. 용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있는데 용어를 크게 사용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티팩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코딩의 산출물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작업 공간입니다. 코딩을 했으면 그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 결과를 보여주는 창이 있는데요. 그 창의 공간, 작업 공간을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롬프트는 AI에게 산출물을 얻기 위해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전달하는 요청사항들을 말합니다. 전에서 말씀드렸던 OWH로 전달하는 것을 제가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란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자, 프롬프트는 OWH입니다. 목적, why, 그리고 who, 누가 쓸 건지, what, 무슨 기능을 할지, when, 언제 쓸 건지, where, 어느 환경에 쓸지, how,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술로 구현할지, 이 6가지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쓰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프롬프트에다 넣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실습할 거를 하나 써봤는데요. 자, 연말 재고조사, 즉 재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자, 목적은 연말 재고 조사 결과 수량이 정확히 맞도록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라고 썼고요. 이거 누가 쓸 거냐? 자, 재고 관리 담당자가 쓰겠죠. 재고 관리 담당자. 세 번째로는 무슨 기능을 할지, 자, 입고 기능, 출고 기능, 편집 및 조회 기능을 넣는데요. 자, 입고 먼저 보겠습니다. 입고는 기록하는 항목이 있는데 품명, 품번, 단가, 수량, 금액, 납품 거래처, 비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한번 준비한다고 진행을 해봤는데 좀 코딩이 많이 길어져 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몇 가지 좀 드러내고 기본적인 개념과 실행하는 방법, 결과를 얻어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품명, 품번, 단가, 수량이 있는데 여기서 수량은 남겨놓고요. 품명, 품번하고 납품 거래처는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비고란도 삭제를 해놓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고입니다. 자, 출고 같은 경우에는 기록 항목이 품명, 역시 품번, 단가 삭제를 하고요. 수량 남겨놓고 금액 삭제, 그리고 출고 거래처, 그리고 비고란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고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고 관련해서는 기간, 어느 기간, 며칠부터 며칠 사이 또는 하루일 수도 있겠죠. 출고라면 기간을 검색을 하고, 그리고 품명 키워드, 거래처, 품번을 입고 내역에서 검색해서 리스트업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리스트를 출고 처리하는 기능인데, 이 같은 경우도 조금 길어지니까 조금 빼겠습니다. 자, 기간하고 품목명 키워드까지만 할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요거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입고 내역에서 검색하고 그 결과를 선택했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출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기간, 품목명은 and, or와 조합으로 해서 리스트업한다. 그러니까 기간도 맞아야 되고 당연히 이제 품목명도 맞아야 된다. 두 가지 다 썼을 경우에. 그런데 기간만 썼다 그러면 기간만 조회해서 리스트업 한다든지 또는 품목명만 키워드를 통해서 리스트업하는. 다음 편집 및 조회 기능인데요. 입고 날짜, 기간을 입력 시에 조회되고 해당 기록을 삭제 또는 수정. 그리고 똑같이 뭐가 있나요? 출고 있죠. 출고 날짜, 기간을 입력 시 조회되고 해당 기록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품목명을 입력 시에 해당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기록을 모두 찾고 선택한 기록을 삭제 또는 수정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입고와 출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입고, 출고 기록을 모두 찾고 선택한 기록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겁니다. 다 언제 쓸 건지인데요. 언제 쓸 거냐? 자재가 입고됐을 때와 자재 출고됐을 때, 그리고 수정 필요 시, 단순 조회 시, 어느 환경에 쓸지인데요.
엑셀 DB 시트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기록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오피스 2016, 아직까지 2016 정도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2016 엑셀에 적용한다. 그럼 그 이후 버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적용이 되겠죠. 다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술로 할 거냐? 엑셀 VB 코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되었으면 여기 있는 부분들을 클로드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른쪽에 클로드를 검색합니다. 자, 검색하면 첫 번째 메뉴에 보이죠? 클로드 AI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클릭하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가입으로 후원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면이 이렇게 뜨면 챗GPT처럼 이렇게 화면에 딸 하나 있죠? 이렇게 하나 있고 왼쪽에 위에 보시면 사이드바 열기 클릭해 보시면 최근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아티팩트라고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메뉴에 용어 설명했던 아티팩트 있죠? 아티팩트를 클릭해 보면 여기가 공간들입니다. 전체 어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새 아티팩트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또는 내 아티팩트 있으면 내 아티팩트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코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새 아티팩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겁니까? 자, 생산성 도구로 하겠습니다. 저는 생산성 도구. 여러분이 웹사이트나 앱을 만들 때는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문서를 한다면 여기를 클릭해 놓고 하셔도 되겠어요. 자, 생산성 도구에 클릭을 해 놓고요. 지금부터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어떤 종류의 생산성 도구를 만들고 싶은가요? 쭉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특별한 게 없죠. 그래서 건너뛰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OWLH 작성하고 있죠. 여기 있는 부분들을 모두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카피를 하시고요. 여기다 붙여넣기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딱 들어가시죠. 순서대로. 자, 재고 관리 시스템을 엑셀 VBA로 만드는 프로젝트네요. 하고 요구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 올렸던 복사해서 붙였던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개요에서 나오고 핵심 기능은 입고 출고 편집 조회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구조는 DB 시트가 있고 입출구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입력 폼 있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다, 빠진 게 있다 그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유저 폼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유저 폼을 만들어 달라. 유저 폼을 통해서 입력 조회하고자 함. 이렇게 해서 엔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저 폼을 한번 만들어 줄 겁니다. 유저 폼은 UI인데요. 우리 화면에 보이는 이런 게 화면에 보이죠? 이게 화면에 보이는 어떤 폼을 화면을 창을 띄워서 클릭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 폼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해당 기능을 더 추가로 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게 하다 보면 조금 다르게 나올 거예요. 다르게 나오고 또 두 번째 쓸 때도 틀리고 세 번째 틀릴 거예요. 왜냐면 챗GPT도 마찬가지고 이런 AI는 기존에 어떤 검색을 했느냐, 사용자가 어떤 검색을 하고 어떤 결과를 원했고 또 어떻게 수정해 달라 했는지 이런 것들 모두 다 학습을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할 것이야. 그래서 각각 맞춤식으로 나오고 한 번 하고 두 번 할 때마다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그 다음 또 예측이 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여기 상태에서 이제 코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해 주세요. 자, 시작해 주세요. 시작해 줘.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코딩이 진행됩니다. 자, 기가 막히게 나오죠. 오른쪽에. 자, 왼쪽에는 이제 주로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용자와 주고받으면서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맨 첫 번째 큰 화면 나왔죠. 그 화면이고 오른쪽은 이렇게 코딩하는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막 바뀝니다. 그래서 클로드가 좋은 게 얘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했고 어떤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이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수정하면은 수정하는 것도 삭제하는 것을 이렇게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나중에 수정한다. 그럼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또 보여집니다. 되게 재밌어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유저 폼사에서 조회 편집까지 왔네요. 자, 이거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 검색 조건 넣고, 검색 실행 넣고요. 자, 그렇게 해서
끝났네요. 자, 아래쪽까지 끝났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자, 왼쪽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엑셀을 나는 VBA 코딩을 해본 적이 없다. 그냥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주 기초적인 지식 한두 가지 정도 수준으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앞전에 제가 강의 올렸던 것처럼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 방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한 데서 어려움은 크게 못 느끼실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엑셀을 초기화한다 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Alt 누르시고요. F11이죠. Alt F11 누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코딩을 하는 공간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옮겨 놓겠습니다. Alt F11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모듈 삽입을 하겠습니다. 삽입의 모듈을 선택하고 코드의 모듈 일부분을 넣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통합 문서거든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저장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일 들어갑니다. 자, 다른 이름 저장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제가 재고 관리 바이브 코딩 클로드 7이라고 저는 쓰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문서를 클릭해서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를 클릭해주세요. 자, 제가 앞전에 작성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고요. 자, 여기는 7로 그냥 쓰는데 날짜 쓸까요? 자, 260215 갈로에 저는 버전을 7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바이브 코딩 있죠? 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말고요. 똑같은 이름의 엑셀명과 똑같은 이름을 클릭했어요.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삽입 눌러서 모듈을 추가합니다. 자, 모듈 1 나오죠? 역시 오른쪽 보시면 모듈 1입니다. 자, 한글과 영문 약간의 그 용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아, 이게 그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붙여넣습니다. 뭐를요? 여기 있는 것들을. 자, 여기 복사 있죠? 복사를 선택해주세요. 자, 그리고 앞보이는 것을 지우시고요. 자, 모듈 1 선택한 상태에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고요. 이니셜라이즈 그리고 시트 이렇게 있죠? 자, 이니셜라이즈 시트 매크로를 실행하여 3개의 시트 입고 DB, 출고 DB, 현재고를 생성합니다. 아, 지금 이게 없으니까 이 시트를 지금 만들려고 하네요. 아래쪽에 보면은 제가 이것들은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자, 강의용으로 시트 3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 말고 이 3가지 시트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유저 폼을 생성합니다. 유저 폼은 자, 우선 제가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삽입 누르면 사용자 정의 폼 있죠. 이걸 클릭했어요. 그러면 유저 폼 1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컨트롤을 추가하는데 이때 유저 폼의 이름은 유저 폼입니다. 그냥 유저 폼. 그러니까 1이라는 게 없죠. 자, 여기 클릭 한번 해주시고 여기에 이름에 1이라는 글을 삭제를 합니다. 엔터 쳐주세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이름, 그러니까 사람을 따진다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홍길동, 얘의 이름은 유저 폼입니다. 그런데 바깥에다가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이름표 명찰 쓰죠. 명찰. 바깥에 보여지는 이름은 아래쪽에 가면은 캡션이라고 있습니다. 캡션. 이게 바깥에 보여지는 이름입니다. 여기는 제가 보여지는 이름이라 쓸게요. 저는 명찰 이름이라고 쓰겠습니다. 있죠?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메뉴에 있는 게 바로 실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딩할 때도 이 이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밑에는 그냥 보여지는 이름, 명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이름. 자,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컨트롤을 추가하는 겁니다. 자, 유저 폼을 추가했고 컨트롤 추가. 컨트롤 추가는 자, 컨트롤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유저 폼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게 도구 상자라 나옵니다. 도구 상자에다가 이렇게 이름 올려보시면은 레이블 그리고 텍스트 상자 있고 명령 단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이 있죠. 컨트롤을 추가하는 겁니다. 클릭해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커맨드 버튼을 넣으라고 적혀 있네요. 자, 커맨드 버튼은 명령 단추입니다. 명령 단추 여기 클릭합니다. 그래서 하나 넣고요. 또 그리고 또 하나 넣겠습니다. 컨트롤 키 한번 눌러서 또 넣고요. 총 하나, 둘, 셋, 네 개죠. 또 한번 눌러서 넣어주세요. 컨트롤 키 이 상태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해서 탁 넣으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총 4가지죠.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요렇게 적힌 거 있죠. 요거 요 색깔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첫 번째 거를 찍어 주시고 이름입니다. 옆으로 조금 제가 옮겨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써 주시고 엔터 해주세요. 그리고 캡션은 입구 등록이네요. 자, 입구 등록을 복사를 해서 역시 여기에 캡션을 바꿔줍니다.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되시죠? 바깥에 보여주는 이름, 요거 실제 이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두 번째 거를 역시 복사를 해서 역시 여기다가 이름에다가 넣고요. 엔터. 캡션은 출고 처리입니다. 캡션은 출고 처리. 다음 세 번째는 서치. 캡션은 조회 편집. 마지막으로 종료 버튼이네요. 종료 이렇게 복사해서 캡션에다가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메인 메뉴에다가 추가를 했고요. 아, 지금 보니까 좀 미스래네요. 여기 보이는 거죠? 요게 이름인 것 같네요. 자, 유저 폼의 이름이네요. 자, 찍어서 유저 폼의 이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 그래서 유저 폼을 이름을 좀 바꿔주시고요. 아래쪽에도 또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있네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폼을 하나 만들었고요. 두 번째 폼은 이 부분이죠. 자, 복사를 합니다. 자, 입고 등록이네. 입고 등록.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삽입 들어가서 사용자 정의 폼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엔터 합니다. 자, 다음에 입고 등록이라 적혔으니까 이걸 복사를 해서 이 캡션에다가 넣습니다. 자, 캡션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총 하나, 둘, 세 개 들어가네요. 텍스트 박스 하나 들어갑니다. 텍스트 박스는 여기 보면 텍스트 상자 있죠? 이걸 말합니다. 예, 찍어주시고. 자, 콤보 박스. 콤보 박스는 여기 보면 목록 상자가 콤보 박스입니다. 자, 하나 넣어주시고. 다음 커맨드 버튼은 아까 명령 단추 있죠? 명령 단추 이걸 클릭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사이즈를 조금 키워서 아래쪽에 순서대로 일단 넣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 박스인데요. 여기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텍스트 아이템 네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름을 요거로 바꿔 주시고요. 아, 보니까 한 개가 아니네요. 두 가지가 더 있네요. 자, 복사해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 놓으시고 하나 더 만들게요. 놓으시고.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으로 좀 내려놓고요. 순서대로 일단 넣어놓겠습니다. 두 번째 거, 자, 요거 복사해서 또 넣겠습니다. 붙여놓고, 세 번째 거 복사해서 여기다 놓고, 콤보 박스 이름입니다. 콤보 박스 복사해서, 리스트 목록을 잘못 넣네, 제가. 자, 이거 지우고요. 자, 콤보 박스는 요겁니다. 콤보 상자, 요걸 넣어주시고, 이름은 방금 복사했던 거를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자, 커맨드 버튼은 두 가지네요. 자, 하나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복사해서 오른쪽으로 또 하나 더 만들어 놓겠습니다. 캔슬 버튼이네요.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입고 등록 폼입니다. 입고 등록 폼을 이렇게 했고요. 이제 출고 등록이네요. 출고 등록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에 가서 폼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여기 있죠? 아웃바운드로 적혀있네요. 복사해서 폼의 이름은 아웃바운드. 그리고 캡션은 출고 처리네요. 엔터. 컨트롤이 좀 몇 개입니까? 텍스트 박스 하나, 그 다음에 요 네 가지죠? 총 4가지 정도 넣고, 세부적으로 똑같은 게 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박스 하나 넣겠습니다. 이 텍스트 박스 선택해서 넣고, 그리고, 하나, 둘, 셋, 4개죠? 4개니까,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션 버튼은 요겁니다. 옵션 단추 적힌 거, 하나, 넣고 또 복사해서 넣습니다.
그다음 리스트 박스. 리스트 박스는 목록 상자입니다. 목록 상자. 여기다 둘까요? 여기다 두고. 그다음 커맨드 버튼이죠. 명령 단추 하나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다 넣었습니다. 자, 이름을 다시 또 넣어야겠죠. 여기 있는 이름 복사해서 첫 번째 거에다가 넣고요. 두 번째 거 복사해서 넣고요. 이렇게 해서 총 텍스트 박스 4개를 모두 다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옵션 버튼, 옵션 박스도 역시 선택해서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리스트 박스의 이름입니다. 리스트 목록 박스인데 목록 상자는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공간 같네요. 이름이. 그다음 커맨드 버튼 첫 번째 거 하나 넣어주시고요. 두 개가 돼 있었네요.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두 개를 더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거는 여기 아웃바운드네요. 그리고 닫기 버튼 같네요. 닫기 버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앞전에는 이렇게 캡션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캡션 이름이 입고 등록, 출고 등록 둘 다 지금 없죠. 나중에 따로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회 편집입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삽입에 사용자 정의 폼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 역시 옵션 버튼 하나 넣고요. 복사해서 아래쪽에 하나 더 넣고요. 그 다음 텍스트 박스 3개네요. 텍스트 박스 선택해서 넣으시고 하나, 둘, 3개 넣으시고 그 다음에 리스트 박스 목록 상자 하나 선택해서 넣고요. 그다음 커맨드 버튼을 3개네요. 하나 복사해서 넣고 또 복사해서 넣고요. 자, 첫 번째 이름 복사해서요. 이렇게 넣으시고 엔터. 아웃바운드 복사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에 적힌 거 보니까 이건 날짜 같네요. 날짜. 이건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텍스트 박스 같고요. 이건 아이템 상자네요. 검색할 아이템을 넣는 위치가 텍스트 박스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결과물을 보여줄 리스트 박스 같네요. 엔터. 그 다음에 검색에 대한 실행을 하는 실행 버튼 같고요. 그 다음에 삭제하는 버튼 같네요. 삭제 버튼. 찾아는 리스트 중에서 삭제할 거 선택해서 삭제하는 버튼 같고요. 요거는 화면을 닫는 닫기 버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회 편집인데 요 이름을 넣어줘야죠. 자, 이름을 복사해서 유저 폼의 이름 바꿔주고요. 그리고 조회 편집이라는 캡션으로 바꿔주세요. 자, 3단계는 유저 폼에 코드를 복사합니다. 각 유저 폼에 코드를 복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했을 때 모듈 있죠. 모듈에 가보면 일단 붙여넣기를 했어요. 제가 붙여넣기 했는데 이 중에서 모듈에 관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해당 유저 폼 쪽으로 다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쭉 내려가면은 뭐 시트 초기화해서 모듈 1 해서 공통함수 적혀있죠. 있고 쭉 내려가 볼게요. 자, 현재 업데이트 함수 목록에 그래처 목록 가져오기. 자, 유저 폼 1 적혔죠. 유저 폼 1을 적힌 거는 유저 폼 1로 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복사를 해서 떼어내기 할까요?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자, 여기까지가 유저 폼 1입니다. 메인 메뉴죠. 메인 메뉴 컨트롤 X에서 잘라내고요. 여기에 첫 번째였던 게 이 메인 폼 이거죠? 이거죠?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하십니다. 바탕에 있는 유저 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을 다 삭제를 하고요. 여기다 붙여넣기 합니다. 자, 끝났고요. 다시 모듈 1로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부분이네요. 입고 등록으로 복사를 해야 돼요. 자, 복사를 해서 어디까지 가나요? 여기까지네요. 복사를 합니다. 입고 등록이니까 자, 인바운드 입고 등록이죠. 여기에 유저 폼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리고 앞부분 다 삭제를 하시고 붙여넣기. 다음 나머지 부분은 또 유저 3이네요.
유저폼 3, 출고 처리 부분입니다. 출고 처리 부분이니까 여기서 출고 처리가 좀 많네요. 여기서 여기까지네요. 자, X, 컨트롤 X 잘라내고 아웃바운드 여기를 더블 클릭 삭제를 하시고 붙여넣기. 다음 모듈 1 가서 조회 편집이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컨트롤 X 해서 서치 부분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앞에 지우고 역시 붙여넣기 합니다. 자, 이렇게 붙여놓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각 유즈폼에 코드를 복사합니다. 그렇죠? 더블 클릭해서 코드를 붙여넣습니다. 보면 실행합니다. 다 끝났다. 그러면 모듈에서 이 이니셜라이즈 시트를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 폼 쇼를 실행하여 메인 메뉴를 시작합니다. 써놨습니다. 자, 아까 모듈 1에 가서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 버튼 있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시면은 이니셜라이즈 시트라는 게 보이죠. 이거를 클릭했어요. 자, 이 부분을 처음에 한 번만 실행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했어요. 자, 실행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시트 초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입고 데이터, 출고 데이터, 형제고 이렇게 해서 완료됐죠? 끝났습니다. 한 번만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있는 거를 실행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 폼 메인 쇼를 실행하여 메인 메뉴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메인 메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할까요?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삽입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여기 이름을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자, 여기에 버튼 하나 만들 텐데요. 자, 개발 도구 갑니다. 개발 도구. 만약에 개발 도구가 없을 경우에는 파일에 가서 옵션이 있습니다. 자, 옵션을 클릭하셔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면 이게 개발 도구가 이렇게 체크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됩니다. 여기서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이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단추 있죠? 아래쪽은 VBA나 이런 코딩 전용인데 지금은 요거 위에 거 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해서 이렇게 버튼 하나 모양을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되고요. 자, 새로 만들기를 클릭했어요. 자, 새로 만들기 클릭하면 이렇게 뭐가 나오죠? 여기다가 우리가 첫 번째 만든 펌 메인이죠. 이걸 실행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탭키 한번 눌러서 자, 위치를 약간 이동하고요. 또는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하셔도 됩니다. 똑같이 이름을 씁니다. 복사를 해서요.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네,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 화면 가서 버튼 눌러보세요. 뜨는지. 자, 화면 뜨죠? 자, 이게 입고, 출고, 조회, 종료죠. 자, 입고, 출고, 조회, 종료. 이겁니다. 자,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방금 그 코딩을 넣은 겁니다. 자, 이거죠? 이 폼을 쇼 보여줘라 해서 화면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실행하는 거는 이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단추 2를 클릭하면 이게 실행되면서 화면을 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단추 1은 또 보기 어려우니까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재고 관리 시스템 하겠습니다. 재고 관리 시스템 이렇게 하고 바깥쪽에 한번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약간 예쁘게 만들고 싶은 거는 이렇게 가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시고 됐죠? 그리고 이렇게 끝에 부분을 이렇게 끌고 오세요. 여기도 제목을 넣고 싶으면 제목을 여기 있는 레이블이죠? 레이블을 하나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찍으시고요. 밑에 가면은 캡션 있죠? 캡션에다가 이름을 넣어주세요. 재고 관리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 할까요? 이제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엔터 쳤어요. 약간 필요한 만큼 공간을 벌려주시고요. 여기에는 폰트 있죠? 폰트를 옆에 오른쪽 버튼 여기를 누르셔야 돼요. 누르셔서 사이즈를 만드시고 확인 누르세요. 그리고 조금 더 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요거 이름을 꼭 안 써도 관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 그래도 좀 폼나는 형태가 되죠. 자, 이렇게 닫아주시고, 자, 다음은 입고 등록인데, 입고 등록을 클릭했을 때 아까 여기 있는 인바운드 이분이
입구 등록이죠. 이 화면을 열어야겠죠. 열어야 되는데 실행하시고요.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뜨죠? 자,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복사해서 이동을 했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다 이동을 했어요. 이거. 자, 이게 바로 각각의 쇼, 아까 보여주는 거 있죠? 화면을 띄워주는 거, 역할을 한 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돼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입고 등록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닫고요. 출구도 뜨나요? 자, 출구도 뜨고, 그리고 조회 편집도 뜹니다. 자, 종료하면은 화면이 닫히죠? 자, 이 코딩이 자동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바운드가 있습니다. 인바운드. 자, 첫 번째 거 찍어보시면 뭔가 저 캡션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자, 딱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게 아이템 네임이네요. 품명 같아요, 품명.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네이버를 하나 찍어다가 여기다 콕 찍어주세요. 여기 전체를 선택해서 오른쪽 조금만 이동을 하고요. 여기를 캡션에다가 품명이라 쓸게요. 품명. 엔터. 그리고 한글이 좀 깨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역시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해서 아래쪽에 놓고요. 역시 아래쪽 이렇게 해서 하나씩 넣어주세요. 자, 이 버튼은 그냥 그 위에 이름을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복사해서 또 뭐 만들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는 품명이고 두 번째 거 뭔가요? 그러니까 코드 품번이네요. 자, 품번 엔터.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수량이네요. 퀀티티니까 수량 같아요. 딱 보니까 수량. 그 다음은 이게 공급자네요. 자, 그러니까 거래처죠. 거래처 엔터. 이 버튼은 세이브 저장이네요. 자, 저장. 자, 직접 쓰셔도 되고 한번 클릭하시고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여기 있는 부분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취소네요. 취소 버튼이네요. 취소. 이렇게 배치도 해서 완료를 합니다. 아무래도 품번은 조금 기니까, 품명은 좀 기니까 이렇게 길게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품번은 뭐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고요. 좀 긴 경우도 있으니까 좀 길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수량은 짧고 거래처가 좀 긴 경우 있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저장 버튼이 있고 여기는 오른쪽에는 취소 버튼을 넣게 있습니다. 이거 전체에 이름을 쓰셔도 되고 이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름 쓰지 않는 것으로 해서 여기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재고 관리 시스템 클릭하고 입고 등록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죠. 다음 출고입니다. 아웃바운드로 가겠습니다. 여기 역시 캡션이 없기 때문에 캡션을 넣겠습니다. 첫 번째 거 클릭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복사해서 이렇게 하나씩 계속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칭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하나 넣어놓겠습니다. 자, 넣고 여기도 하나 넣고, 자, 버튼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첫 번째 거 클릭하면 데이터 있죠? 데이터 to from 나오네요. 그러니까 조회 시작 일자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조회 종료 일자, 여기는 서치 아이템이니까 품명이네요. 조회 품명, 여기는 거래처이네요. 옵션 버튼은 AND와 OR 조건이네요. 조회 조건이라고 쓰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는 AND 조건, 저는 닫기 버튼입니다. 밑에는 닫기 버튼.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배치를 조금 해볼까요? 자, 조회 조건은 이렇게다가 오른쪽에 두시고, 전체적으로 조금만 위로 올릴까요? 위로 올리고, 아래쪽도 조금 더 자료가 많이 보이도록 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하고요. 이렇게 출고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UI입니다. UI. 자, 폼, 유저 폼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 안에서 날아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옛날보다는 많이 적어졌지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저게요. 조회 편집입니다. 조회 편집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캡션이 없죠. 캡션이 없기 때문에 레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도 하나. 자, 위치를 조금씩만 이제 조정을 하고요. 시작과 종료.
자, 재고관리 시스템, 조회 편집 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선택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종료 누르고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주요 기능은 요 네 가지. 자, 설명 우리가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롬프트 다 입력했는데 다시 한번 더 주요 기능을 정리를 해줬네요. 입고 등록, 품명, 품번 수량, 거래처 입력 및 자동 저장 기능이 있고요. 출고 처리에서는 기간 품명으로 AND/OR 검색 후 선택 출고를 한다. 조회 편집에서는 입고 출고 내역 검색하고 삭제가 가능하고요. 현재고 자동 계산, 입출고 시 자동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자, 수정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해서 밑에 댓글을 달아달라는데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고에는 아무것도 없죠. 출고도 아무것도 없고 현재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리고 바깥에 찍어보시면 아무리 찍어도 이 화면이 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이 안 돼요. 입고 DB 클릭도 안 되고 출고 DB 클릭도 안 됩니다. 이럴 때는 클릭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이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갑니다. 실행하는 프로그램. 자, 재고 관리 시스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매크로 지정이죠. 클릭해주세요. 그래서 편집 누르세요. 자, 이게 첫 번째 제일 먼저 했던 거 나오죠? 화면 쇼 보여주세요 해서 화면을 띄워줬어요. 여기서 스페이스 키 하나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0을 한번 찍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가서 실행해주세요. 그리고 바탕을 찍어보시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게 0입니다. 평상시에는 여기가 생략하면 1입니다. 그래서 1은 클릭이 안 됩니다. 클릭이 안 됩니다. 실행하게 되면. 지금은 화면이 떴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실행해볼까요? 자, 실행하고 찍어보시면 안 되죠? 클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닫고 여기를 0으로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제어관리 시스템을 실행해 주시고요. 화면을 옆으로 좀 이동해 놓겠습니다. 자, 입고 DB를 클릭해 놓겠습니다. 자, 입고 등록을 클릭하고요. 여기다가 품명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품명은 가위 있을까요? 자, 품번은 그냥 M00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량은 한 개만 하고요. 거래처는 지금 거래처가 없죠. 거래처가 없으니까 거래처를 하나 써놓겠습니다. 거래처는 다 있소 하겠습니다. 다 있소. 저장 됐습니다. 입고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고가 들어가죠. 자, 여기를 화면을 조금 벌렸어요. 입고 일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입고 일자 들어가고 약간씩 벌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입고 등록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품명을 이번에는 연필로 할까요? 연필. 품번은 M002. 수량은 10개를 하고요. 거래처는 클릭해보세요. 나오네요. 기존에 들어가 있는 거래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클릭해서 넣으셔도 되고, 이름을 조금 다른 곳이라면 다른 곳에 이름을 넣으셔도 되겠네요. 대직장인 사무용품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동으로 앞에 거 다 삭제되니까 여러 개가 들어온다면 한 번 넣고 저장하고 또 글 쓰고 저장하시면 되겠죠. 바코드 시스템이 있으면 딱 좋은데요. 그 기능 넣고 싶다면 여기다가 바코드 시스템으로 입고 처리해줘 하면은 관련된 또 코딩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닫고요. 이제 여기 가면 출고도 없고 현재고도 있는데 현재고는 지금 입고됐으니까 가위가 있고 연필이 있고요. 재고 수량이 한 개 10개가 있네요. 그러면 입고에서 하나 더 넣어볼까요? 지금 현재는 가위가 한 개인데 가위가 하나 더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위는 M001이었네요. M001이고 수량이 2개가 더 들어왔습니다. 거래처는 다이소로 하겠습니다. 저장 확인. 그러면 이렇게 재고 수량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3개가 됐죠? 그리고 입고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출고 처리 부분인데요. 자, 출고 처리 클릭합니다. 자, 조회 시작 일자가 있고요. 그리고 조회 종료 일자 있죠. 오늘 날짜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날짜가 역시 이 클릭이 안 되죠. 여기가 클릭이 안 되니까 클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여기 메인에 가서 여기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여기네요. 요거죠. 깜빡깜빡거리죠. 여기다가 0을 넣어주시고
역시 아래쪽에 있는 것도 똑같이 화면 띄우는 건데 여기도 0 해주세요. 여기도 0 해주시고 세 가지 다 0 해주신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출고 처리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출고형 가보겠습니다. 자, 조회 일자는 입구에 가면 조회 일자 2월 15일이죠. 오늘이 2월 15일인데 여기다 그러면은 2026-02-15일 만약 여러 개 날짜가 들어있다면 그 날짜의 시작 일자를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시작과 종료 일자가 같습니다. 5화 또는 엔드인데 5화로 해놓고 하겠습니다. 검색하겠습니다. 자, 가위, 연필, 가위가 나왔죠. 가위, 연필, 가위. 만약에 엔드 조건으로 해놓고 해볼까요? 엔드 조건으로 해놓고 품명을 사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하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가 없죠. 사과가 들어온 경우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엔드와 오화는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과는 삭제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오화 눌러서 자, 검색합니다. 자, 여기 있는 가위를 출고 처리를 할 겁니다. 자, 한 개, 두 개가 있는데 우리 한 개 들어왔으니까 한 개를 출고 처리하겠습니다. 자, 출고 거래처를 넣어야 되네요. 거래처명을 써야 됩니다. 동산 초등학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첫 번째 거 들어온 거 한 개죠. 한 개를 출고 처리하겠습니다. 자, 출고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나오네요. 닫기 하고요. 자, 출고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고 출고하면 동성초등학교 오늘 2월 15일 날 한 개가 출고가 완료됐습니다. 자, 입고가 가위가 총 3개가 있었죠. 한 개 완료했으니까 편재고는 당연히 2개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출고에 관련해서 수량을 지정하고 싶은 데가 있을 수 있겠죠. 한 개, 2개. 그럼 여기다가 출고 수량은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하면 추가를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하면은 또 코딩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수량을 쓰는 란이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닫기 하고요. 조회 편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조회 편집 클릭했습니다. 자, 입고가 있고 출고가 있는데 조회 일자 역시 2026-02-15일 날짜였고 조회 종료 일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입고를 조회하는 겁니다. 분명 있는데 이 상태에서 검색하면 나오죠? 다음 출고 쪽에 또 한번 가볼까요? 출고 쪽에 하나가 있네요. 자, 검색 한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삭제를 하고요. 이제 품명을 가위만 해볼까요? 가위. 그래서 입고 쪽에 가위 쪽에 입고 쪽에 2개가 있네요. 검색하면 2개가 나오죠. 출구 쪽에 가게 되면 이동을 하고 검색하면 1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 나오죠. 이렇게 해서 입고와 출구를 나타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잘못 입력했다. 편집이죠. 출구를 잘못했어요. 이 날짜에 2월 15일 날 가위를 잘못 출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고 삭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쏙 날아가죠. 확인해서 닫아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자, 출고가 3개 있다가 1개를 없애는데 현재고가 바뀌었었는데 지금 다시 원위치 됐죠. 3개 하나 둘 3개 출고는 없고 현재고는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그래서 3개로 다시 바뀌었네요. 다음 출고 다시 했으니까 이제 편집 다음 종료 버튼이니까 그냥 그대로 종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VBA를 통해서 원하는 재고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뭘 하고 싶다면 추가로 넣어주면 됩니다. 하나만 예를 넣어 볼까요? 출고 수량을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하나 넣어 볼까요? 여기다가 출고할 때 출고 수량을 지정해서 출고 처리해 줘.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엔터 치면 이렇게 또 역시 자국 공간. 지금 보시면 방금 삭제되고 새로 또 만들어지죠? 또 삭제하고 수정합니다. 수정하죠? 자, 기존의 끈은 그대로 두고요. 저장하고요. 이번에는 파일 가서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여기는 출고 수량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출고 수량
결정 기능 추가라고 하고요. 엔터에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변경 됐네요. 펌 아웃바운드의 출고 처리. 자, 여기에 아웃바운드 여기 있죠? 여기서 추가된 컨트롤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텍스트.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복사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출고 수량을 넣는 거니까 출고 수량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죠. 이것도 앞뒤가 바뀌었네요. 자, 주시고 복사해서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 때마다 조금씩 뭐가 바뀌죠.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인 그 개념만 있으시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지금도 저랑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이름이고 요거는 그 툴의 도구 상자의 이름이구나 이해하시죠? 자, 개선된 거는 이렇게 개선이 되었고요. 재고 부족 수량도 넣었네요. 재고 부족 수량 강제 출고 여부 선택 이런 것들도 하나 추가됐어요. 자, 유조품 레이아웃 예시 가지고 또 다르게 또 표시했네요. 뭐 이렇게 유조품 실제로 보여지는 화면을 이렇게 또 텍스트로 구현을 해서 보여줬네요. 새로 추가된 게 요거다. 출고 수량 이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또 그만큼 바뀌었겠죠. 바뀌었으니까 어느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출고 처리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출고 처리 부분만 또 복사해서 붙여 놓겠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출고 처리 부분, 여기 출고 처리 있죠?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힐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을 여기 바탕을 더블 클릭해서 하시고 기존에 있는 거는 컨트롤 A 눌러서 모두 삭제하시고요. 복사한 글을 붙여넣기 하세요. 자, 여기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자, 출고 처리 눌렀습니다. 자, 출고 처리에서 수량을 입력해야 되니까 2026-02-15일이고요. 종료일자 5화 검색. 자, 가위가 아래쪽에 연필을 클릭하시고요. 출고 수량은 1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고. 그래처는 어디죠? 북동성 초등학교 라고 하고요. 출고 클릭했습니다. 자, 출고 수량 1개, 남은 재고 9개라고 그러네요. 확인 누르고요. 닫기 클릭했어요. 그리고 출고로 가보겠습니다. 출고 1개 됐죠? 그죠? 그리고 재고가 하나 줄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회 편집 가서 여기다가 연필 한번 보겠습니다. 연필에 있고 출고해서 검색. 그러면은 이렇게 1개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1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추가를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강의 내용을 한 번 더 리뷰를 해보세요.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했던 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맨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일단은 저장하시고 일단은 메뉴에 이 크로드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 맨 위로 가서 생산선 도구를 저는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OWH로 정리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해야 되는 거는 아래쪽에다가 추가 넣으면 자동으로 또 코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AI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유조품을 통해서 입력하고 조회하고 확인하겠다라고 해서 추가 내용을 넣었고요. 다시 수정합니다. 그래서 유조품을 만들었습니다. 유조품은 아까 우리 여러분 봤죠? 이런 화면들을 유조품이라고 합니다. 자, 엑셀 시트 구조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요. 입고, 출고, 현재고. 프로그램을 제가 따로 만들었죠. 일단 유조품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딩을 시작해줘 했더니 이렇게 오른쪽에 코딩이 이렇게 됩니다. 구현 방법은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Alt F11 눌러서
편집기를 엽니다. 이게 바로 편집기죠. 편집기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열고요. 그 다음 이니셜라이즈 시트 매크로를 실행하여 3개의 시트를 생성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구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실행은 밑에 보면 여기서 실행하니까 지금은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거 모듈을 선택하시고 모듈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모듈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다가 모듈 1에 해당하는 것들 붙여놨습니다. 저는 일단 다 붙여놨는데요. 위에 보시면 모듈 1이라 적혀 있어요. 그 부분만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모듈 1 적혀 있죠? 여기서부터 아래쪽에 쭉 내려가서 모듈 1이 끝나는 부분까지 복사를 합니다.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복사해서 모듈 1에다가 붙여넣습니다. 다음 유저 폼 4개를 생성하는데 첫 번째 이름은 폼 메인입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들어가서 유저 폼, 사용자 정의 폼을 만듭니다. 만들고 그것의 이름, 자, 그것의 이름 요거죠. 찍어보시면 요게 이름입니다. 이게 바로 메인 메뉴의 폼의 이름입니다. 자, 이름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 컨트롤을 추가합니다. 컨트롤 하나, 둘, 셋, 4개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것에 해당되는 이름은 요겁니다. 자, 찍어보시면 역시 이름이 이렇게 나오죠. 이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캡션은 보여지는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캡션, 여기가 캡션이죠?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등록 총 4가지를 넣었고요. 두 번째 폼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폼은 입고네요. 인바운드 가서 이렇게 폼을 만들고 각각에 대해서 이름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사에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캡션 이름이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AI가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코딩을 조금만 아신다면 또는 이런 위쪽에 있는 것들 있죠. 위쪽에 있는 것들 보면 맥락을 보면 캡션 이름이 없구나. 그래서 캡션은 추가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캡션이 빠졌다는 거는 캡션이 없어도 프로그램 자체는 동작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거니까. 다음 출고 처리 아웃바운드 가서 출고 처리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조회 편집 서치 가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각 유저 폼의 코드를 복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유저 폼 1이죠. 여기서부터 폼 메인에다가 붙여넣기 했으니까 이렇게 쭉 선택해서 여기까지네요. 복사를 한 다음에 첫 번째 게 메인에 가서서 여기 폼의 바탕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안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지우고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들어갔어요. 똑같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들도 유저 폼의 코드를 다 복사해서 넣습니다. 자, 끝났어요. 그 다음 첫 번째 모듈에서 오른쪽에 버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거 요거죠. 요거네. 이니셜라이즈 시트를 선택하시고 실행합니다. 한 번만 실행했죠. 자, 실행하면 이렇게 입고 DB, 출고 DB, 현재고 라는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혹시 만들었는데 또다시 실행합시다. 그럼 이 부분을 다 삭제하시고 이거 버튼 누르세요. 그렇게 하면 아마 다시 또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 펌 메인 쇼를 실행하여 메인 메뉴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시트를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삽입 메뉴에 들어가서 양식 컨트롤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버튼을 매크로 지정을 해서 만들기란 버튼이 있었죠. 만들기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펌 쇼 요까지만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 복사해서 그대로 넣죠. 근데 끝에 0은 실행할 때에 바탕도 선택이 되고 시트도 선택되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메인 메뉴 시작하세요. 이렇게 눌러서 원하시는 대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I를 통해서 하니까 이렇게 빨리 끝났죠. 그렇죠? 한 몇 시간 만에, 1시간 정도 만에 이렇게 끝났는데, 만약에 이거를 직접 AI 없이 프로그램을 코딩을 한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하루 정도는 걸릴 겁니다. 하루 걸리고, 또 디버깅 한다고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을 텐데, AI가 이렇게 도입됐으면 AI를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엑셀 VB를 하는 이유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건데, 코딩은 옛날 방식으로 계속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것을 접하지 못한다면 생산성이 이제 또
자, 본 내용은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이렇게 바이브 코딩하는 방법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뒀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영상도, 오늘 찍은 영상도 편집해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